네, 매주 금요일에는 박종현의 돌파 매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스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명품 시황까지 얻어가는 시간인데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더 스페셜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연말 랠리를 기대하면서 돌파 특집이라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12월도 됐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을 잘 준비하면서 또 수익을 챙길 거 챙기고 정리할 거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슈까지 오늘 위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 주 내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뭐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었고 개인 소비 지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환율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어제 장중에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환차익과 우리나라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주식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패시브 자금, 말 그대로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일단 명분이 될 수 있다. 그걸 좀 확인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미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내년은 1,200원대 구간에서 아마 환율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원에서 1,3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내년은 1,300원 이하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큰 자금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제가 이번 달은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타랠리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타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려면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은 제가 볼 때는 12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어느 정도 신년 정도의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12월은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 박스권 내에서 개별 시장, 납폭과대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이런 박스권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2월에는 2,400선에서 2,500선 이렇게 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어떤 종목들 잘 추려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러면 앞서 브리핑에서 나왔던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소식이 나왔죠. 현대차와 기아가 11월에 미국에서 판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뉴스 하나만 보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쪽도 잘 움직였는데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 화신 관련된 부품사들이 좀 큰 폭의 이제 상승폭을 보였고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자동차 쪽 이쪽이 좀 수출 데이터가 좋게는 나왔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 구간이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이 내년 초에 일단 우려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비재 중에 가장 비용이 발생이 큰 이런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단기 저점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오는 형태를 수익을 좀 취하는 형태가 좀 가능하고 제가 역실적 장세 이런 재고가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재고가 이제 12월 내년 초까지 소진되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재고가 소진되면서 역실적 장세에서 이제 금융 장세로 바뀌면서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이 저는 2분기나 3분기 늦어도 4분기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어느 정도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현대차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게 되면 이 파란 라인이 61선입니다. 61선이 기본 가치 분석을 하면 실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이 20만 원이고 하단선이
지금 16만 원 선입니다. 현대차 기준으로는 지금 중심선을 보게 되면 18만 원, 보시게 되면 18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이 구간은 내년이 좀 지나고 역시적 장세가 끝난 이후에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환율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2,500을 돌파하려면 이런 대형주 단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 정도에 한번 저점 매수를 하고 박스권 올라올 때 이런 단기적으로 대형주 단은 연말 이후에 한번 연초에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이 한번 전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좀 투자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2월에는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일 걸로 보이고 내년 초 1월쯤에 이제 2,500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네네.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올 연말쯤에는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주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앞서 브리핑에서 제가 중소형 건설주들의 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건설사들 앞서 체크해봤듯이 올 초 3월부터 해서 쭉 분위기가 좋진 않았고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믿을 수 있는 상승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건설사들이 이제 오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관련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가 바로 건설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속도가 이제 조절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듯이 지금 PF, 말 그대로 PF 상품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좀 고금리와 유동성 위기로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미분양이 되면서 이런 예전에 2008년도 금융 위기가 왔던 구간과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기존에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런 PF 대출 증권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이런 구간이 지금 보시게 되면 대출 잔액을 보시게 되면은 연말부터 내년까지 나올 대출 잔액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시장 60조 이상이 되는 비용을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장 기업들도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 만약에 인수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부실 기업들, 좀비 기업들은 아마 청산하는 형태가 내년 초에 한번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저는 1분기 1월 초에 올라왔다가 3월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되는 기간이 옵니다. 그런 구간이 오게 되면은 이런 부실 기업들은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일각에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지방 건설사들은 좀 부도가 나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미분양이 아직은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어떻게 지원 정책이 나오는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투자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네. 재무제표를 한번 차트를 한번 이쪽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구간에서 제가 부채 비율하고 이런 재무적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하고 자본 유보율, 이런 자본 유보율은 현금 유동성이 얼마나 있나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고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다, 그리고 자본 유보율, 말 그대로 현금 자산이 많이 없는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좀 설명을 드리고, 영업 이익이
3년 이상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들, 4년 이상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내년 초에 굉장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3월 전에 좀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부실 기업들의 정리나 이런 쪽에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리포트 좀 체크해 보니까 네네. 대형 건설사를 그래도 얘기하는 쪽이 더 많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중대형 주단하고 중소형 주단을 좀 비교해 보면은 네, 이게 연말에 어느 정도 2,40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수 단으로 2,400포인트에서는 네. 지수를 상승할 때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중소형 주단이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대형 주단이 먼저 형님이 먼저 가고 그 바운더리를 네. 만들어 놓고 중소형주 건설사가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대형 주단을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중소형주 종목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보다는 그래도 중견 기업들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박스권 상태에서 지수가 이어지면서 우선은 대형 건설사가 먼저 가고 나서 그 뒤를 이제 중소형 건설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선별적인 매수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우선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중견 기업들 위주로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황도 역시나 명품 시황에 걸맞게 잘 얘기를 주시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정말 최고의 전문가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12월에는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지 12월 유망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12월에 이 박스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테마는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네.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리 인상이 이번에 12월 달에 비스텝, 말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 끝나고 더 강도가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되면은 반등이 이제 성장 주단에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2월 달은 이런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쪽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중국 쪽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엔터사가 실제적으로 실적이나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로 이제 메타버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이 하면은 관련 섹터나 산업군들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메타버스는 이렇게 성장주가 금리 인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 구간에 있는데 그런 구간에 1월 지금 초에 CES 주요 섹션도 메타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초까지 어느 정도 일정 매매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콘텐츠 제일 첫 번째 투자 섹터로 미디어 콘텐츠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월의 유망한 테마에 대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엔터, 메타버스, 게임 쪽 얘기를 주셨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오늘도 또 방영을 하는데 네네. 이쪽에서 이제 쏘아 올린 신호탄이 최근에 이들 종목군에 굉장히 호재가 됐었고 그리고 여러 대기업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에게 좀 훈풍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동안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수익률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장중 공개 방송에서 나왔던 추천주 수익률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에 지아이텍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 38%, 그리고 10월에는 알루코, 또 태광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고요. 모아데이터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대를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24% 높은 수익률 안겨줬습니다. 휴스틸까지 좋은 분위기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은하수님께서 수익률 최고시죠라고 하시는데 저희 시간이 돌파 매매 시간뿐만 아니라 장중에 해주셨던 공개 방송에서의 얘기 주셨던 종목들까지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 부분들 보면서 여기서 어떤 종목 AS 가져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11월 18일 유망주였던 모아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4% 기록하고 있는데
매매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좀 호흡을 맞춰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 라인이 이 돌파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 이런 라인을 또 추가적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노란 라인인 주요 이평선을 거래량, 말 그대로 거래량을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나온 장대 양봉을 좀 표시를 해 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돌파 라인이 나오고 지금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윗꼬리가 좀 발생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 절반을 이런 이 상단에 어느 정도 매도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금 상한가 부근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5일선을 타고 추세가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셔가지고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2,700원대 오게 되면 신규 매수 기존의 절반을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비중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목표 가격까지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목표 가격은 그때 이 네. 차트가 지금 닫아져가지고요. 다시 네. 한번 좀 네, 차트를 열고. 그러면 저희가 스페셜로 준비한 만큼 사실 이 시간에는 저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에밖에 위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회원님들께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모아데이터 AS 해봤고요. 6월 3일 유망주였던 대보 마그네틱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을 때 잡아주셨고 그리고 나서 뭐 흐름이 횡보 구간에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산화 리튬 관련주 최근에 또 리튬 쪽이 많이 부각받으면서 급등세가 크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응을 잘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얘기 부탁드릴게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제가 탈처 장비 쪽에 또 이슈가 있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 관련된 원자재, 2차 전지 원자재가 지금 순환매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강 반프로에서는 제가 STX를 또 추천드려서 100% 이상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지금 역실적 장세에서는 소재 쪽이 원래 더 강세 현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원자재 쪽이 가장 먼저 선행돼서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대보 마그네틱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계속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이 빨간 라인이 5일선입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해주시고 만약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어제 절반 매도하고 보시게 되면 이 돌파했던 포지션 67,000원을 단기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한 형태로 지속적인 우상향, 한번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S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실적과 바닥 돌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위즈빅 스튜디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 미디어 콘텐츠 얘기는 했기 때문에 한번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사실 네, 종목이 인크로스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크로스 확인해 볼게요. 말씀을 드리면은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돌파 라인을 지금 왼쪽 어깨를 지금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왼쪽 어깨가 지금 보시게 되면 15,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매집봉이 2번 나온 상태고 보시게 되면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기술적인 조정이 굉장히 많이 된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광고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이나 이런 통신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광고를 집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게임 쪽도 내년에 신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판매하는 통신 판매 업체들도 하반기 박앤세일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 쪽 매출이 4분기에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4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수익 관점으로 좀 들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돌파했던 이 15,000원, 15,000원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24,000원, 24,000원 이 장대 음봉이 났던 24,000원까지 스윙 관점으로 좀 보시고 실제 발표 때까지 한번 쭉 계속 보시면서 제가 이탈 없으면은 AS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DNC 미디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는 제가 장중 방송하는 프로에서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툰 관련해서 MBT나 이런 종목군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현재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똑같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하단에서 기술적인 조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발생을 했고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가 지금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매집봉이 나온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권 돌파했던 15,000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17,000원 라인을 돌파했고 5일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목표 가격은 24,000원, 그 손절가는 이 돌파했던 15,000원, 1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고 동일하게 내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추가 수익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DNC 미디어 얘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음봉 시의 분할 매수 얘기 주셨고요.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15,000원 얘기 주셨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계속해서 장중에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 테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하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